자, 423번입니다. 스텝 3. 탄젠트 함수에 대한 이제 주기가 절대값 b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주기는 a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가 이 주기에 맞춰서 좀 그려져 있고, 탄젠트 함수 자체는 우리가 어떤 함수야? 기함수, 원점 대칭인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 도형에서 넓이랑 같이 나온다면. 이 함수 fx가 그래프 위의 점 OAB를 지나는 직선, 세 점을 지나는 그래프 위에 있는 직선과 탄젠트 함수의 관계, 원점을 지나는 직선도 역시 뭐예요? 기함수. 기함수끼리 만나는 두 교점, 여러 개 나오는 교점의 관계도 정확히 원점 대칭.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fx 위에 O점하고 A점, B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A점과 B점은 무슨 관계가 돼? 원점 대칭이 된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될 때 ABC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칭성을 좀 적용을 할 수 있을 거고, 요 길이가 뭐야? A지. 여기가 단번에 A라고 새로운 문자로 정한 건 아니죠. 이게 이 A가 뭐예요? 바로 주기란 말이야. 정확히 주기. 그러면 요 B에서 수선의 발 딱 내렸을 때 2등분 되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 길이가 2분의 A가 된다. 길이가 2분의 A가 되면은 여기 보이는 이 두 개 삼각형 보이죠? 이 두 삼각형이 무슨 관계야? 합동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X좌표 정확히 절반씩 나눠 갔겠죠. 그래서 B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4분의 A, 함수의 값도 보면은 결국엔 함수의 값이 이제 F의 4분의 A가 될 텐데, 그지? 이 F의 4분의 A라는 이 값이 바로 이 정삼각형의 높이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야. 이 정삼각형의 높이가 얼만데? 이 점을 H라고 잡으면은 BH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근데 여기 B점의 Y좌표를 나타내는 요 길이는 정확히 높이를 2등분 한 것과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F4분의 A라는 B점의 Y좌표는 뭐가 된다? 4분의 루트 3A가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좌표에다 이거 넣으면은 이제 A 값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도형하고 삼각함수가 같이 나온다. 그럼 뭘 이용해라? 대칭성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겨볼게요. 음, 43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볼게요. 마이너스 1, 0, 1,0을 기준으로 이제 단위원 안에 이 세타를 정해놓고, 이걸 세타로 정해놓고 난 다음에 있는 모든 길이는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지금 요 길이가 얼마야? 2잖아. 그럼 AP의 길이는 뭐가 돼? 2 코사인 세타. BP의 길이는 2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의 표현이 가능해야 한다. 그럼 PQ의 길이가 3이니까 BQ의 길이는 뭐라고 하면 돼요? 3-2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지? 그러면 Q의 좌표를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Q도 마찬가지로 요 세타에 의해서 정의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 정의를 시키려면 우리가 세타라는 각에 해당되는 직각삼각형이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90도, 여기는 뭐가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여기가 이제 맞곡지각으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리고 Q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죠. B변 길이가 3-2 사인 세타. 여기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즉 여기 Q'이라고 잡으면
BQ 프라임의 길이가 뭐가 돼? 3-2 사인 세타의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코사인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바뀌죠. 사인 세타로. 그러니까 얘는 3-2 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Q의 X좌표란 Q의 X좌표란 B점의 X좌표인 1에다가 BQ 프라임의 길이를 더하면 되는 거고, BQ 프라임의 길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정의했죠?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3 사인 세타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Q의 X좌표가 되고요. X좌표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의 사인 제곱 세타를 물어봤다. 그럼 이거 사인 세타로 치환해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는 문제일 텐데, 사인 세타라는 것에 대한 범위가 세타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니까 0에서 어디까지야? 1까지가 되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2차 식이죠? 위로 볼록하죠? 축방이 얼마? 4 사인이 뭐가 될 때야? 4분의 3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거잖아. 4분의 3 0에서 1 사이 들어간 거 딱딱 들어맞죠? 사인 제곱 세타 물어보니까 그냥 4분의 3일 때가 최대니까 최대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삼각함수 정의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넘겨서 43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433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5. 여기 이제 큰 원의 반지름이 6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그맣게 원이 있는 게 이제 5,2예요. 이게 살짝 겹쳐진 게 좀 많이 겹쳐져 있죠? AB의 길이가 6루트 2가 되도록 잡고 O1의 내부의 C를 잡아서 ACB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한다. 정삼각형 ACB의 외접원을 O2라 했을 때 공통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O1에 있는 중심과 이 O2에 있는 중심의 관계를 좀 따져야 돼. 원 두 개가 나오면 항상 원의 이제 중심 사이의 거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게 정삼각형이잖아. 근데 이게 정삼각형인데 이 AB는 이 파란 색깔 O1에서의 하나의 현을 나타내는 거죠. 현에서 수직 2등분선은 반드시 이 수직 2등분선 위에 원의 중심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그지? 이게 바로 O1 중심이 되는 거야. O1. 그죠? 이해돼? 그러니까 뭐 한 거냐면 이렇게 원이 있잖아. 원에 내가 현을 하나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항상 원의 중심에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린 지점이 수직 2등분이 된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우리가 이 현에서 수직 2등분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이 수직 2등분선 위에 이제 원의 중심이 있겠지. 그지? 그렇게 O1의 위치를 잡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O2에 내접하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잖아. 이 정삼각형이면 이제 무게중심 위치로 가도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이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바로 이 O2에서의 뭘 뜻해? 중심이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O1의 길이, O1의 반지름이 얼마라고? 6. 여기가 6이라는 거야. 여기가 6. 그리고 AB의 길이가 얼마였어? 6루트 2.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H라고 잡아볼게요. AH의 길이가 뭐가 돼요? 3루트 2.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 삼각형 뭐야? 여기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게? 직각 이등변이지. 그러니까 여기 각도가 뭐가 돼? 4분의 파이가 된다. 그러면 그걸 이제 OB랑 같이 들어가면은 이 AOB가 무슨 삼각형이 돼? 직각 삼각형이 된다.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OA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이제 몇 도가 돼요? 60도가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뭐가 되지? 1대 루트 3. 루트 3분의 3 루트 2. 루트 3분의 3 루트 2니까 루트 6. 그리고 여기는 2 루트 6.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길이를 뭐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원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나눠서 볼 거냐면은 지금 O2라는 입장에서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여기 부분 있죠. 그죠? O2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O2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색칠한 부분에서의 다시 여기 생긴 이 부채꼴 있죠. 이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할 거야. 첫 번째 AOB A51B의 넓이를 먼저 구한다. 그럼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6이고 90도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36 곱하기 2분의 1 세타 9파이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를 더 할 거냐면 남아있는 부분이 여기랑 여기가 남았잖아. 여기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이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생긴 이 O2 입장에서의 부채꼴로 가는 거지. 여기 부채꼴 뭐야? 여기 부채꼴 보이죠? 이거. 이 부채꼴의 넓이를 먼저 구하는 거야. A, C, O2 120도짜리죠. A, C, O2 이렇게 생긴 거. C, A, O2 여기가 몇 도예요? 120도 3분의 2파이가 되고 반지름은 뭐가 돼? 2 루트 6이잖아. 그럼 여기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니까 날라가고 4 6 3 8파이 지금 여기서 그럼 중복되는 데가 여기가 중복되죠? 여기 조그만 요 삼각형 여기가 이제 겹쳤잖아. 지금 요 부분을 구해가지고 빼줄 거야. 그러니까 O1, O2의 길이에 O1, O2 길이에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O1, O2 그 다음에 여기가 A 요 삼각의 넓이가 가야 돼. 근데 여기 O2A 요 길이가 뭐예요? 2 루트 6이고 요 길이가 뭐야? 6. 그 여기가 몇 도라고? 4분의 파이라고. 그 여기 O1, O2의 길이 O1, O2의 길이 O1, O2의 길이가 뭐냐?
O1, O2의 길이는 O1에서 H의 길이를 알 수가 있죠. O1에서 H가 뭐야? 3루트 2잖아. 3루트 2에서 O2H를 빼면 되지? 그래서 O1, O2의 길이는 3루트 2에서 루트 6을 뺀다. 그럼 여기 넓이는 이제 어떻게 되냐? 2분의 1에 6에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에 사인 4분의 파이. 그럼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 3에 3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에 2분의 루트 2. 그 전개를 할게요. 그러면 얘가 9 빼기 3 루트 6에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3 루트 12 2 루트 3 3 루트 3 9 마이너스 3 루트 3이 남아요. 근데 지금 2번과 3번은 사실 이제 반쪼가리만 지금 본 거잖아.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요 8파이에서 9 마이너스 3 루트 3을 뺀 거에 몇 배를 해줘야 돼? 2배를 해줘야 돼. 최종적으로 이제 넓이 S는 9파이 더하기 8파이에서 빼기 9 더하기 3 루트 3을 2배 한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시면 PQR이 다 나옵니다. 9파이 8이 16파이 마이너스 18 6 루트 3 그러면은 25파이 파이가 제일 마지막이네. 마이너스 18 더하기 6 루트 3 더하기 25파이가 된다. PQR 더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마이너스 18 25 아니 12 13 이런 식으로 계산 조금 복잡하게 내려고 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되고요. 435번 한번 해볼게요. 435번. (435) 좀만 참아. 이제 곧 재밌는 거 하니까. 재밌습니다. 요까지 되게 재밌어요. 자, 1번은 찾으셔야 돼. 1번 A3을 원소 나열법을 사용으로 나타내시오. 여기 3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K 위치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냐면 A3이란 어떤 걸 원소로 쓰냐, 여기에 3 쓰고 여기 M에다가 자연수를 넣기 시작하는 것들을 원소로 쓰면 돼요. 그러면 사인의 3분의 1부터 넣어보자. 0파이 3분의 0파이 그 다음에 사인의 3분의 2 넣었잖아. 그럼 2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분자의 분모는 3이고 분자는 이제 뭐만 들어가는 거야? 짝수로 구성되어 있는 사인 값들이 쭉 나열되는 거야. 그럼 사인 주기가 딱 2파이 떨어지니까 이거부터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럼 뭐뭐 있다는 얘기예요? 0 있고, 예, 2분의 루트 3 있고, 마이너스 2분의 3 있고, 그 다음 다시 0이고, 얘 3개가 반복되니까 A3의 원소는 이렇게 3개다. 오케이? 두 번째, 마이너스 1이 AK의 원소가 되도록 하려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사인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2분의 3파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M에다가는 자연수를 넣을 거야. 그럼 분자는 항상 뭘로 형성돼? 짝수로 형성이 되고 분모에 있는 어떤 K랑 뭐 약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자에 있는 값은 무조건 짝수인데 2분의 3파이 꼴이 된다는 건 지금 여기 이미 호수잖아. 그럼 최초로 될 수 있는 게 이제 뭐야? 얘를 짝수로 바꾸려면 곱하기 얼마야? 2를 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 곱하기 2를 해서 4분의 6파이
4분의 6파이의 형태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6파이가 된다는 건 k 값에다 지금 뭘 넣은 거예요? 4를 넣은 거네. 근데 k는 이제 뭐야? 두 자리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4는 안 되죠. 그지? 그러면은 6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는 건 안 되지. 곱하기 뭐 해? 4 한 거. 곱하기 4 한 거. 8분의 12파이. 아직 안 되죠? 그 다음 뭐겠어? 18파이, 여기는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12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다, K는. 그 다음 뭐예요? 16. K만 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K가 될 수 있는 게 12부터 16, 20, 뭐의 배수야? 4의 배수가 쭉 가네. 두 자리니까 뭐까지? 96까지. 4의 배수가 1부터 100까지면은 25개잖아. 100 포함해서. 그럼 100 빼니까 몇 개야? 24개잖아. 그 중에서 한 자리 두 개는 제외하니까 22개가 나온다. 괜찮죠? 뭐 이 정도는. 그지? 자, 이제 진짜. 요거 438 해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438 한번 해보세요. 볼게요. 여기에 이제 실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거나 혹은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가 되게 하는 x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랑 y는 t라는 직선하고 같이 위치 관계를 보라는 얘기고 0에서 4에 속하는 둘 다 주기가 얼마야? 4잖아. 한 사이클 안에서의 사인과 코사인을 동시에 그려놓고 y는 t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걸 베타 t라 하자. 이거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인 그래프를 이제 가져가야 돼요. 주기가 얼마라고? 4란 말이야. 주기가 4야. 최대 최소는 1이 될 거고 이 기준으로 사인을 갑니다. 사인 그리고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이제 그려진 그림에서 이제 y는 t라는 직선을 이제 그려보는 거지. 예를 들어 y는 t를 내가 이렇게 그렸잖아. y는 t랑 만나는 교점 몇 개 발생해 지금? 4개 발생하죠?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알파 t라고 정의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t의 움직임의 이 위치에 따라 알파 t, 베타 t가 다 다른 위치로 정의된단 말이야. 그래서 알파 t, 베타 t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여기 있어도.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에서는 t의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면 그러면 t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있을 때에는 알파 t, 베타 t가 지금 이 t가 0에서 1 사면 다 여기거든. 다 여기. 어때? 대칭을 이루죠? 알파 t, 베타 t가 대칭을 이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가 알파 t야. 여기가 알파 t. 여기가 베타 t야. t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알파 t는 여기 숫자 1에 근접해 가고 베타 t는 4에 근접해 간다는 걸 알 수 있고 t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멀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알파 t랑 베타 t는 여기 중간에 있는 요 값에 대해 뭐예요? 대칭이 되기 때문에 알파 t랑 베타 t를 더하면 중간 값의 2배 2분의 여기가 중간값이 얼마야? 2분의 5잖아. 2분의 5 곱하기 2 해서 5가 나온다라는 거. 근데 기억은 맞죠?
니은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값이 베타 0과 알파 0, 베타 0과 알파 0이라는 건 t가 뭐일 때 뜻해? 0이 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t가 이제 y축에 있을 때를 뭐라는 거지. t가 이제 y축이 될 때를 뭐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알파 t가 뭐가 돼요? 0. 베타 t는 4가 아니죠. 3이죠. 왜냐면은 정의역의 구간이 지금 4는 포함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네. 지금 이 값이 뭐가 된다? 3이다 라는 거예요. 3.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알파 t, 베타 t의 위치를 잘 찾아봐라 라는 거야. 그럼 이 t, 이 y는 t라는 직선을 우리가 이제 어디에 갖다가 잘 붙여놨을 때 정확히 3의 간격을 나타내게 하려면 일단 요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네. 그럼 여기 딱 0일 때는 3이었죠. 살짝 올라가면 어때? 알파 t, 베타 t가 조금 같이 늘어나지.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고 같은 길이만큼 늘어나고 똑같이 늘어나다가 여기 이 순간을 넘어가는 거부터는 알파 t는 또 0에 가까워지고 베타 t는 늘어나니까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t의 범위는 여기서 요 사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때 t 값이 얼만데?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거지. 요 교점을 나타내는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된다. 그래서 0에서 2분의 루트 2까지. 맞죠? 마지막 알파 t1과 알파 t2래요. 그러니까 t1이라는 직선도 하나 잡고 t2라는 직선도 하나 잡았을 때 그 t2랑 t1의 차이가 2분의 1이 되면, 근데 알파 t1, 알파 t2라는 거 자체는 가장 작은 값이 동일하다는 거거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지금 여기에 위치에 놓여져 있는 여기 일대의 알파 t 위치를 생각하고 알파 t 제일 작은 거, 그 알파 t랑 같은 값을 갖게 되는 또 다른 t 값은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지. 여기를 이제 알파 여기 요점, 그러니까 두 번째 t 값은 이렇게 들어가는 직선이면 t2 여기가 t1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여기서 이제 둘 다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동일해지는 순간을 나타낸다는 거지. 이게 지금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은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둘의 간격의 차이가 얼마가 되게 하는? 2분의 1이 되게 하는 t1과 t2를 곱하면 3분의 1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t1과 t2라는 값은 역으로 추적해가면 여기 x의 좌표 있죠. 알파 t1이나 알파 t2라는 어떤 같은 x를 넣은, 이걸 k라고 잡아볼게. 같은 k를 넣었을 때 함수의 값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t2라는 건 이제 뭐라고 이제 t2는 이제 뭘로 정의되는 거야? t2는 결국에는 코사인 함수에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 k 2분의 k 파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t1은 사인 2분의 k 파이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지금 차이가 얼마가 됐다는 거야? 2분의 1이 됐다는 얘기고, 문제에서는 요 둘의 뭐 곱이 얼마인지를 확인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써볼게. 코사인 2분의 k 파이 빼기 사인 2분의 k 파이가 2분의 1이다. 이 얘기잖아.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뭐예요? t1과 t2를 곱하는 거잖아. 물어보는 건 얘네 둘이 곱한 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t2, 이게 t1이잖아. 이거 두 개 곱한 거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식을 어떻게 만들면 돼? 여기서 양쪽 제곱하면 t1, t2 나오지. 그러면 코사인 제곱의 2분의 k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의 2분의 k 파이 마이너스
2 코사인 2분의 k 파이 사인 2분의 k 파이 한 게 얼마다? 4분의 1이고 얘가 얼마야? 1. 넘어가. 마이너스 2. 얘가 t2, 얘가 t1이란 말이지. 마이너스 2 t2랑 t1 곱하면은 요 1 넘어가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 그 t1 곱하기 t2는 4분의 8. 아니야. 8분의 3이 되는 거죠. 8분의 3. 이렇게. 깔끔하죠? 계산이 막 지저분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함수의 정의만 따라가서 마지막에 삼각함수 성질 이용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굉장히 괜찮은 문제였어요. 오케이? (39) 이런 결의 유형 문제는 이 조건에 맞는 경우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A라는 지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sin x 함수로 가다가 이 실수배 K를 한 다음에 평행 이동된 걸로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지금 어딘지 몰라요. 어쨌든 간에 sin x-2분의 1이라는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최대가 2분의 1이 되고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까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이클이 그려지는 사인 함수가 일단 하나 이제 보여지는 거고 2파이까지. 요 함수랑 같이 하나를 더 그려. 근데 두 번째 그리는 그림은 요 함수랑 같은 구조인데 앞에다 k배를 한 거잖아. 그럼 k배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보란 얘기예요? 위아래로 이렇게 쭉 잡아 늘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늘리는 케이스의 함수가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늘렸어. 늘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면 A를 내가 정해야 돼. A가 어딘진 모르겠어. 근데 A를 어딘가에 정했을 때 절대값 되어지는 함수에 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내가 A를 만약에 딱 여기를 A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여기를 A로 한번 정해 볼게. 그 다음에 절대값을 했을 때의 최대가 2분의 1이 돼야 된대요. 돼요? 안 되죠. 애초에 여기를 늘어나는 순간 A가 그럼 여기가 안 닿게 하면은 여런데 A를 잡아도 이 부분이 절대값에서 올라가면은 2분의 1을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K가 여기 뭐야? K가 이제 1보다 커지면 이렇게 늘어나는 함수일 경우에는 A를 어디에 위치로 잡아도 최대가 절대값의 함수가 최대가 2분의 1이 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러면은 얘가 두 번째는 조금 이렇게 축소되는 형태의 함수를 볼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K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1보다 작으면은 1보다 크면 이쪽으로 늘리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이제 아래 이렇게 압축하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도 한번 따져보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까지 최대가 뭐야? 2분의 1이지. 그지? 그래서 내가 A를 만약에 여기로 잡았다고 쳐봐. 똑같이. 그러면 이 부분이 뒤집어져 올라갈 거 아니야. 이 부분에 지금 여기가 뒤집어져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뒤집어져서 올라가면은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최종적으로는 요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요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2분의 1을 넘어간다고. 그죠? 그러니까 A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항상 여기 때문에 넘어간단 말이야. 만약에 A가 그러면 여기로 잡아보자. 이쪽으로 잡아도 어차피 이쪽이 넘어가잖아.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뭐야 방법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뭘 봐야 돼 그러면은? K가 음수일 때를 봐야겠지. 그럼 K가 음수다라고 하면은 K가 음수면은 얘는 시작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근데 음수인데 절대값이 크면은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러면 또 이 부분에서 2분의 1 넘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2분의 1보다 안 넘어가려면은 작아야겠지. 그런 식으로. 어때? 지금도 어때? 지금 되지? 지금 괜찮지? 여기 높낮이 맞추면은 딱 되죠? A 여기로 잡아버리고 되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케이스가 지금 뭐 나왔어? 이렇게 낮게 그려지는 거 되죠? 아니면 여기랑 딱 맞게 그려지는 이런 그림도 가능하겠지? 그런데 나 조건에서 f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 3개래?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지금 어떻게 돼요? 요렇게 좀 더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4개가 발생하네. 그러니까 3개가 되는 경우는 딱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조건, 아주 가조건,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은 딱 이거다. 그리고 A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로 잡아? A가 딱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절대값을 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보여지는 fx는 그냥 fx는 절대값을 한 게 아니고 그냥 fx는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얘가 fx고 문제에서는 지금 뭘 물어봤어? 절대값 fx가 4분의 1이 되게 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절대값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를 말하게 된다. 이게 지금 y는 4분의 1이라는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모든 실근의 합을, 그죠? 그럼 이제 여기의 합을 얘기하는 거고, 각각의 개별적인 합은 대칭성에 의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찾아갈게요. A는 뭐가 돼요? 파이가 되고요. K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돼요. 정확히 여기가 이제 딱 절반까지만 와야 된다고. 절반까지 오지 못하면은 이 가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지 못한다는, 만족을 못한단 말이에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모든 실근의 합은 일단 얘랑 얘 더하면은 여기 중간에는 얘거의 2배죠. 그럼 뭐예요? 파이 하나. 그 다음에 얘랑 얘 더해도 파이.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더하면 3파이. 그래서 몇 파이? 5파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함수 관련된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있죠? 끼워 맞추기. 오케이? 마지막 440. 자, 요거는 이 말뜻을 조금 먼저 이해하는 게 우선인데, 닫힌 구간 마이너스 2파이에서 2파이까지의 함수 두 개를 놓고 볼 거야. 근데 얘는 이제 주기가 얼마야? k분의 2파이가 되고, 얘는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가. 실수 A가 두 곡선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비슷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는 코사인이 그려지고 하나는 사인이 그려지는 거야. 그죠? 근데 코사인하고 이제 gx하고 gx는 A라는 직선을 하나 딱 만들어 놨을 때 만나는 교점의 y좌표이면, 실수 A가 두 곡선의 교점의 y좌표이면, 그러니까 지금
사인 fx가 어떤 정해진 그림은 아니잖아. 그리고 gx는 코사인인데 주기가 6분의 파이인 거잖아. 3하고 지금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3인 예를 들어 6분의 파이라는 이제 한 주기로 코사인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긴 코사인이 하나 있는 거고, 사인은 지금 최대가 3이죠. 최소는 이 최소가 1이야 1. 그지? 요 안에다 이제 그려지는 거지 사인이. 예를 들어 사인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랑 주기를 한번 맞춰볼까?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두 개의 교점의 y좌표가 지금 여기랑 여기가 보이죠? 그지? 이 교점의 y좌표가 지금 봐봐. 그럼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 원소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게 y좌표가 a가 처음에 있잖아. 요 a의 함수의 값을 나타내는 모든 정의역 x를 다 말하는 거야. 사인 함수에서 이 함수의 값이랑 동일하게 하는 x 값은 여기도 있고, 그죠? 쭉 가면은 여기랑 여기 사인이랑 또 만나는 지점이 여기 또 발생할 거 아니야? 여기도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gx라는 코사인 함수랑 만나는 거니까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코사인이랑 만나는 거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코사인에서 여기를 x1, x2로 하고 사인이랑 만나는 게 여기 x1도 있고 x 여기는 뭐 2 프라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부분집합이라고 했다는 건 이 사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가 코사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 x2 프라임 보이죠? 이거는 코사인이라는 요 집합의 원소는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교점을 찾아. 그 교점을 찾았을 때 코사인에서 만나는 교점과 사인에서 만나는 교점이 동일한 교점이 있을 텐데 그 교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서로 다른 직선을 또 그렸을 때 사인에서는 만나지만 코사인에서는 안 만나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림과 같이. 그럼 결국에는 사인에서 만나는 모든 점들은 동시에 어디에서도 만나야 돼? 코사인에서도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 코사인 자체가 한 사이클에서 이제 대칭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안에 그려지는 사인도 역시 대칭을 이루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인을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그러니까 지금 사인에 원래 그려지는 그림에 반주기만 그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랑 여기에서 만나잖아. 그럼 여기서 만나는 모든 사인과 만나는 모든 x좌표는 코사인과 만나는 x좌표랑 어때? 동일해진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코사인에 해당되는 이 대칭을 이룰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사인 지금 무슨 함수야? kx죠. 사인 kx 더하기 2의
요 함수의 대칭축 있죠? 이 대칭축이 코사인 함수의 대칭축과 일치하면, 그러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요 조건에 만족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사인의 이거 대칭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대칭이 이제 절대값 k분의 2파이가 주기란 말이야. 그죠? 이 주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제 k분의 2파이가 될 거예요. 절반이면 k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 2k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 2k분의 파이가 이 코사인의 대칭이 되는 여기 12분의 파이. 이거나 12분의 파이, 12분의 2파이, 12분의 2파이, 이거나 12분의 3파이, 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되면 가능하다. 즉 2k분의 파이의 형태가 12분의 n파이 꼴이면 지금 보기에 해당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고, 파이 날리면서 여기 6으로 바꿔서 n 곱하기 k가 뭐가 되면? 6이 되면 그러면 지금 여기 모든 상황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k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n은 자연수일 거고 정수죠, 엄밀히 말하면. 그럼 k는 뭐가 돼? 6의 약수가 된다. 1, 2, 3, 6. 대칭과 대칭의 관계를 유지해야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이렇게.